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주제로 새로운 문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거나 유명해진다거나 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성공의 전부일까요?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입니다.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는 여러 가지 사실을 예로 들어서 나열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설명해 줄 때 자주 사용합니다. 동사와 형용사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받침이 있는 동사에는 는다거나 받침이 없는 동사 뒤에는 니은다거나가 옵니다. 또 형용사가 올 때는 다거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황에서는 at, 였다, 거나가 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볼까요? 1번. 나는 아버지 구두를 닦는다거나 어머니 일을 돕는다거나 해서 용돈을 벌고 있다. 이 예문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용돈을 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문법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를 사용했네요.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2번.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군다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거나 하면서 주말을 보낸다. 여기에서 뒹굴다는 누워서 이리저리 구르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하는 일이 없이 빈둥빈둥 놀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주말에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를 사용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등등의 일을 하면서 주말을 보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이 문법은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라서 모두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예문도 볼까요? 3번. 과장님은 아침을 못 먹었다거나 아침에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다거나 하면 꼭 우리에게 짜증을 낸다. 여기에서 짜증을 내다 라는 동사가 있네요. 짜증과 관련해서 짜증이 나다가 있죠? 짜증이 나다와 짜증을 내다는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둘 다 짜증이라는 것은 같지만 짜증이 나다는 짜증이라는 느낌이 들다의 의미로 형용사처럼 느낌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짜증을 내다는 짜증을 밖으로 표현하는 동사여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짜증이 나지만 짜증을 내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짜증나는 느낌이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예문에서는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짜증을 내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네요. 어떨 때 짜증을 내시나요? 네, 아침을 못 먹었다거나 아침에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다거나 할 때 직원들에게 짜증을 낸다고 했죠.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 문법을 사용해서 과장님은 아침을 못 먹었다거나
아침에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다거나 하면 꼭 우리에게 짜증을 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예문도 볼까요? 4번. 수업에 늦을 것 같다거나 날씨가 흐리다거나 할 때 학교에 가기 싫어진다. 이 사람은 학교에 가기 싫어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네요. 어떨 때 학교에 가기 싫어진다고 했나요? 네, 수업에 늦을 것 같을 때나 아니면 날씨가 흐리거나 할 때라고 했죠. 그래서 수업에 늦을 것 같다거나 날씨가 흐리다거나 할 때 학교에 가기 싫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 중에서 대표적인 예 두세 가지를 이어서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물론 예문들처럼 두 가지를 설명해도 되고 하나를 더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3번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럼 책 18쪽에 있는 연습 문제를 같이 볼까요? 표가 하나 있네요. 표에 빈칸을 채우고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들어서 아래에 써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보기를 보시면 언제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를 사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아래에 문장이 있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낸다거나 할 때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느껴요. 여기에서 화목하다는 서로 마음이 맞고 정답다라는 의미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내는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가족과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시간을 보낼 때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분은 언제 애인이 있었으면 싶으세요? 언제 공부하기가 싫어지나요? 언제 자꾸 웃음이 나세요? 언제 고향이 그립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상황을 써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배운 문법,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다 완성하셨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여러분이 쓴 것과 비교하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애인이 있었으면 싶으세요? 저는 애인이 있는 친구가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 아무 계획이 없을 때 애인이 있었으면 싶어요. 그럼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표적인 예들을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애인이 있는 친구가 행복해하는 것을 본다거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 아무 계획이 없다거나 하는 경우 애인이 있었으면 싶어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공부하기가 싫어지세요? 항상 그런가요? 여러 경우 중에서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꼽아서 나열해 볼까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또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그럼 조금 전에 말한 구체적인 예들을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가 좋은 성적을 받았다거나 할 때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꾸 웃음이 나세요? 저는 사실 남자친구는 없지만 자꾸 웃음이 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써봤어요. 남자친구에게서 처음 고백을 받았을 때를 생각할 때, 남자친구에게서 청혼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자꾸 웃음이 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지 않겠어요? 행복한 웃음이죠. 그럼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남자친구에게서 처음 고백을 받았을 때를 생각한다거나 남자친구에게서 청혼을 받은 것을 생각한다거나 하면 자꾸 웃음이 나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언제 고양이 그립나요? 저는 아플 때, 명절 때 혼자 있을 때 고양이 그립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그럼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아프다거나 명절 때 혼자 있는다거나 할 때 고양이 아주 그리워요 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쓰인 있다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사실 있다는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형용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있다가 동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어느 곳에 머물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또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문 명절 때 혼자 있다의 있다는 동사로 사용된 문장이겠죠? 그래서 혼자 있는다거나가 맞습니다.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 문법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법을 배워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는데입니다. 이 문법은 는 것, 는 때, 는 경우, 는 상황을 의미해서 주로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적이다,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도움이 되다 등과 같이 쓰입니다. 에를 붙여서 는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책 19쪽에 는, 은, 니은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교재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 문법은 는데로만 사용하고 은데 또는 니은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사에만 붙습니다. 책 19쪽에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문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번. 김치의 각종 재료와 양념은 암을 예방하고 비만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 억제하다는 정도나 한도를 넘어서 나아가려는 것을 억눌러서 멈추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문은 김치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치의 각종 재료와 양념은 암을 예방하고 비만을 억제하는 것, 그것에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김치의 각종 재료와 양념은 암을 예방하고 비만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썼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요즘 취직을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은 외국어 실력과 컴퓨터 실력이다. 여기에서 필수적이다는 꼭 있어야 하거나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예문은 취직을 하는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건은 바로 외국어 실력과 컴퓨터 실력이라는 의미인데요. 문법 는데를 사용해서 요즘 취직을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은 외국어 실력과 컴퓨터 실력이다 라고 썼네요.
계속해서 다음 예문도 볼까요? 파이팅!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여기에서 파이팅은 영어 파이팅을 한글로 표기한 것인데요. 싸우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을 내다 라는 의미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을 때 파이팅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팅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용기를 내는 것, 그것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법 는데를 사용해서 파이팅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문도 같이 볼까요? 4번. 서로 간의 믿음이야말로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이야말로는 보통 바로 앞에 명사를 강조해서 확인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인데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서로 간의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법 는데를 사용해서 서로 간의 믿음이야말로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좀 이해하셨나요? 이 문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는데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는데는 배경이나 대조, 즉 비교를 할 때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동생이 공부하는데 좀 조용히 해라. 이것은 배경을 의미하고요. 저는 키가 큰데 동생은 작아요. 이때는 대조, 즉 비교할 때 쓰는 거죠. 반면에 오늘 배운 는데는 는일, 는것, 는 경우 또는 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공부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에서 나왔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배경이나 대조를 나타내는 는데는 띄어쓰기가 없이 붙여서 쓰고 조금 전에 배운 는일, 는것, 는 경우의 의미를 갖는 는데는 중간에 띄어서 써야 합니다. 두 문법의 차이를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책 19쪽을 볼까요?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결하고 문장을 만드는 연습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를 보시면 커피, 찬물 세수, 다리 꼬집기라고 써 있네요. 여기에서 커피, 찬물 세수는 알겠는데 다리 꼬집기는 뭘까요? 꼬집다는 손가락으로 살을 집어서 뜯듯이 당기거나 비트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연결된 것을 보시면 졸음을 쫓다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졸음을 쫓다에서 졸음은 잠이 오는 느낌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잠을 쫓아내다, 물리치다는 의미겠죠. 그러고 보니까 커피, 찬물 세수, 다리 꼬집기 등은 졸음을 없애는 것에 효과가 있는 행동들이네요. 그럼 문법 는데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래를 보시면 커피와 찬물 세수, 다리 꼬집기 등은 졸음을 쫓는데 효과가 있어요 라고 쓰여 있네요. 자, 그럼 아래에 1번부터 4번까지 왼쪽에 있는 것들이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것에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것에 중요한 것인지 오른쪽을 보시고 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문법 는데를 사용해서 아래의 문장으로 완성해 보세요.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을 보시면 버섯, 된장, 요구르트가 있네요. 어떤 것에 도움이 될까요? 버섯이나 된장, 요구르트는 모두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과 연결하셨나요? 네, 항암 효과, 즉 암을 이겨내는 또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니까 오른쪽에 암을 예방하다와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문법 는데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으로 완성하셨나요? 버섯, 된장, 요구르트 등의 식품들은 모두 암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어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2번을 보시면 물 마시기, 충분한 수면, 긍정적 사고. 남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은 이것들을 보고 딱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피부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하면 피부가 좋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잘 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것에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좋은 피부를 유지하다와 잘 연결하셨죠? 그럼 는데를 사용해서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물 마시기, 충분한 수면, 긍정적 사고 등은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이에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을 보세요. 껌, 사탕, 폐암 경고문. 이런 것들은 어떤 것에 효과적인 것들인가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담배를 끊으려고 결심을 한 후에 담배를 피우지 않으려고 껌을 씹거나 사탕을 먹거나 하죠. 또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경고문은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결심이나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만들기도 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담배에 유혹을 뿌리치다 라고 써있네요.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은 담배를 끊는 것이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요.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다에서 뿌리치다는 권하거나 청하는 것을 단호하게, 힘차게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담배의 유혹, 즉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없애준다는 것이겠죠. 그럼 는데를 사용해서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껌, 사탕, 폐암 경고문은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는데 효과적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도 볼까요? 따뜻한 우유, 목욕, 조용한 음악이라고 쓰여 있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증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불면증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인데요. 병이기 때문에 불면증에 걸리다 라고 쓰입니다.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할 때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거나 목욕을 한다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는 것은 잠을 자는 것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는데를 사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따뜻한 우유, 목욕, 조용한 음악 등은 잠이 오게 하는 데에 도움이 돼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 는데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앞에서 배운 문법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와 조금 전에 배운 문법 는데를 모두 함께 연습하는 문제를 풀어볼까요? 책 19쪽 아래쪽을 보세요. 두 문법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나만의 비법을 공개해 주세요. 먼저 보기를 보면 긴장이 될 때 심호흡을 한다거나 두 팔을 위로 들고
몸을 쭉 편다거나 하면 긴장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여기에서 심호흡은 깊고 크게 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또 펴다는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것을 의미해서 몸을 쭉 펴다는 굽히는 곳이 없이 몸을 일자로 곧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긴장을 줄이는 것, 그것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네요. 이렇게 어떠한 것에 도움이 되거나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는 연습 문제네요.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를 사용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것이 무엇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문법 는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을 보세요. 웃음을 참아야 할 때 웃음이 나는데 웃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웃음을 참으세요? 두 문법을 모두 사용해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2번. 친구의 화를 풀어줘야 할 때 친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많이 화가 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들로 그 친구의 화를 풀어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친구의 화를 풀어주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3번. 남는 시간을 때워야 할 때 여기에서 시간을 때우다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시간을 대충 보내다라는 의미로 중요한 일을 하거나 어떤 계획대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시간이 남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때우세요? 무엇을 하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나요? 앞에서 배운 두 문법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때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이 만든 것을 같이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쓰신 것과 비교해 보세요. 1번. 웃음을 참아야 할 때 슬픈 일을 생각한다거나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린다거나 하는 행동들은 웃음을 참는 데에 도움이 돼요. 2번. 친구의 화를 풀어줘야 할 때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한다거나 내가 친구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거나 하는 것이 친구의 화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이에요. 3번. 남는 시간을 때워야 할 때 게임을 한다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수다를 떤다거나 하는 것은 남는 시간을 때우는 데에 효과적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선생님과 비슷한 방법들로 앞의 상황에 대처하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쓴 방법들이 선생님이 쓴 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책 18쪽을 볼까요? 글이 하나 있는데요. 문법을 배우기 전에 한번 읽어보셨나요? 선생님은 가장 뒤에 이 글을 소개해드리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문법을 배우기 전에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문법을 배운 후에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문법을 배우기 전에 배우지 않은 문법을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추측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한 문장씩 함께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한다. 여기에서 고싶다와 고싶어 하다가 있는데요. 고싶다와 고싶어 하다는 형태도 비슷하고 의미도 같지만 쓰일 때 다르게 쓰입니다. 고싶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고 싶어 하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모두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 사용했죠. 다음 문장도 볼까요? 그런데 과연 성공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거나 유명해진다거나 하면 성공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문법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를 사용해서 설명했네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또는 유명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또는 제가 보기에는 인데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은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내 생각에는 또는 제 생각에는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볼까요? 도대체 부와 명예, 지위와 권력이 행복해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다고 소중한 것들까지 잃어가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걸까? 여기에서 도대체는 뒤에 왜, 어떻게, 무엇이, 누가 등의 의문사와 많이 사용하는데요.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주 궁금해서 질문을 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부와 명예, 지위와 권력이 행복해지는 것에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 지위와 권력 때문에 자신에게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까지 잃어가면서도 그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물음인 것이죠.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와 명예, 지위와 권력 등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과 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과 새로운 표현들을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